강경파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소용돌이 속에 중심을 잡는 중심파가 있었다. 침묵이 오히려 많은 오해를 이야기하고 마치 당청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정말 소설을 쓰더라고요. 네. 기가 차게.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어요. 네. 경기도의 강점을 잘 살려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일머리를 가지고 집요하게 파헤치고 끝장낸다 반드시 하는 그 자세. 추미애는 성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하면 떠오르는 신뢰의 정치다. 네. 신뢰. 이어서 경기지사에 도전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은경 기자께서 네. 계속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인터뷰 좀 보셨어요? 예, 간간히. 네. 다 보신 건 아니고 네네네. 간간히 보셨고 네. 지금 3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제일 경쟁력 있는 후보는 당연히 추미애 의원 본인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고, 예, 그 다음은 누굽니까? 모릅니다만 일단 뭐 예비 경선을 마치고 이제 본인에게는 네. 본인이 득표를 얼마나 했는지 알려주죠. 네. 네. 아, 그런데 그렇군요. 네, 맞네. 그러나 이제 대신 비밀을 발설하지 유지해야 않는다. 됩니다. 본인 네. 지지율만 알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그게 네. 만족스럽습니까? 일단 뭐 압도적인 결과가 있었다. 그래요? 정도만. 오, 네네. 여론조사 네. 결과도 좀 요즘 뭐 속속 발표되긴 하는데, 네. 그것과는 조금 다른 아마 결과가 있으셨던 것 같군요. 네네. 결선 같은 건 없이 그냥 한 방에 갈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뭐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네, 이유가 하여간, 있다. 네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치군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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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현재까지 네. 굉장히 만족스러우시니까 또 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내 요즘 갈등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 경지사 저 선거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검찰 개혁 추진 중에도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물밑 조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용히 이렇게 모는 문제가 되고 또 과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교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시잖아요.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개혁이 자초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일정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침묵이 오히려 많은 오해를 이야기하고 마치 당청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정말 소설을 쓰더라고요. 네네네. 기가 차게. 네. 실제로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데. 네. 그러면 그 의원총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네. 뭐 당정 협의안 전에 정부안이 나왔다고 했을 때도 네. 이미 그 협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정부안 자체는 그냥 정부 아니고 대통령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어요. 수기하라고. 국회가 입법하는 데다. 그것은 입법 과정에서 얼마든지 네. 또 공론화하고 토론하라고까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세도 변함이 없는데 네. 자꾸 그런 틈새를 가지고 오해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어떤 반격, 역풍 이런 게 검찰발 언론을 통해서 막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발 언론을 통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뭐라 하고 또 네. 언론은 그걸 퍼나르면서 증폭시키고 그런 걸 여러 차례 겪었잖아요. 저야말로 네. 지난 6년을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마치 갈등이 있다. 라는 네네네. 프레임으로 자꾸 끌고 갔던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의원님 판단하시기에는 대통령의 뜻과 지금 의원님 혹은 뭐 법사위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대통령의 아니, 뜻을 이제 왜곡한다거나? 잘 모르니까 이게 워낙 복잡하고 네. 사실은 고도의 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상호간에. 그러니까 어떤
법문안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난번 등자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중을 등으로 이렇게 바꿈으로써 엄청난 그 역행이 있었다는 거 네. 알잖아요. 그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너무 중요했다. 네. 그 의미를 아는 분들과 또 그걸 잘 깊이 있게 알 수 없는 분들이 네.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전문 영역이니까. 네. 그런데 그게 마치 큰 뭐 갈등이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오해 소동이 좀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는 SNS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조차도 서로 간의 소통 문제였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일단은 일단락이 됐고, 됐죠. 예, 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일단락이 됐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경파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그런 흔드는 그 와중에 소용돌이 속에 중심을 잡는 중심파가 있었다. 강경파는 중심파. 없어요. 오늘 중심파예요. 새로운 용어 많이 나오네요. 중심파가 있었을 뿐이다. 무게중심을 잘 강경파가 잡았다.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심을 잘 잡아주신 분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시고, 예. 네, 그다음에 정청래 당 대표고, 또 법사위에 이제 함께 해준 분들이고, 흔들린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니 뭐 누가 흔들렸다기보다 잘 모르는 영역이다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 네. 그 암 환자가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암만 빨리 수술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암의 뿌리까지 뽑아내자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빨리 수술 안 해서 암 번졌다라고 막 그 크게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원래 제대로 진단하는 분은 아니다. 이건 암의 뿌리가 네.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제거해도 다른 쪽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네. 이거부터 하자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비유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은 네. 사실 국회의원 경력도 굉장히 이제 길고 많이 하셨고 육선이고요. 육선이고 네. 사실 뭐 국회의장 뭐 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정말 이제 오래 하셨는데 네. 경기지사에는 혹시 나가시는 게 대권으로 가는 행정 경험을 쌓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까? 일단은 제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이유는 예. 사실은 뭐 어떤 특정에 대한 사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네. 이 경기도 일단 도지사 이 영역은 행정의 영역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육선하는 동안 사실은 원칙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성과로 증명을 해왔고 강한 추진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기도정을 통해서 국민의 삶 속에 구체화시켜보고 싶은 어떤 저만의 그 계획과 구상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네. 그 구상은 뭐 저희가 또 차차 네,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네. 같이 이제 후보 나오신 분들 가운데 네. 한준호 의원 있잖아요. 네. 네. 한준호 의원이 추미애 후보는 여성 가산점 이건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네. 뭐 어떤 의미인지는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이해합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네.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사실은 뭐 예선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점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당헌 당규에 네.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신인,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또는 당에 대한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네. 이런 가점제를 통해서.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치 참여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가치가 담겨 있고 역사성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제가 뭐 유불리를 계산해서 자의적으로 저 개인이 포기할 수 있고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여성이 만약에 경쟁 상대가 안 되고 미미하다 그러면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유력하고 경쟁 상대가 된다 그러면 가점제 왜죠? 그러면 이건 사문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후배 여성이 도전할 때도 네. 추미애도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걸 압박을 하고 강요를 해 포기를 종용해 그러면 제가 이걸 지켜야 될
저의 책무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나는 네. 내려놓을 수 있지만 내가 네. 내려놓으면 후임자도 같은 그렇죠. 압박들을 계속 받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네. 현재까지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으로서 광역 단체장이 한 분도 없어요. 네. 있게 되면 이제 처음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네.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 일단 네. 이 제도의 취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여성 정치인들의 숫자가 좀 적다거나 네. 아니면 뭐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가산점을 줘서 그들이 네, 네. 정치에 진출할 길을 좀 더 네, 네. 열어준다는 의미일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굳이 이제 세 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정치 경력으로 보거나 뭘로 봐도 가장 앞서 있는 분인데 그분께도 이 제도의 혜택을 드리는 게 맞느냐는 네. 비판은 뭐 저 한준호 의원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보다 훨씬 더 정치 선배고 이런 분이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혹은 뭐 상쇄시키기 위해서 가산점을 드리는 게 뭐 맞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는 오히려 한준호 의원이 나한테 가산점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네. 이미 정해진 룰이거든요. 음. 동의한.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어떤 한 개인이 제가 만약 바꿀 수는 포기한다 없다. 그러면 나중에 압박을 받죠. 너 당신은 자신 없지? 추미애만도 못해? 계속 뭐 그런 식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아니면 혹시 네. 나중에 되시고 나서도 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알겠습니다. 질문 넘어가시죠. 가산점은 끝났어요. 지금 네. 네, 이건 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 이거 아니니까. 짧은 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그 후임 법사위원장은 누가 돼야 되나요? 저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간은 네. 짧은 거잖아요. 일단은 5월 말까지 네, 법사위원장을 그렇겠죠. 대신할 사람을 찾는 네. 걸 텐데 네. 그 당에서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에서 잘 해야죠. 알아서 한다기보다 음. 국민적인 여망도 있고 사실은 이게 법사위원장에 대한 그 기대치, 역할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민생 법안, 개혁 법안 하나하나 많은 분들이 법사위가 회의를 하면 그걸 켜놓고 보신대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중량감도 갖춰야 되고 개혁성도 있어야 되고 제도의 취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개혁성, 네. 중량감, 네. 이해도가 높은 분, 뭐 네, 이런 정도가 네, 네. 이런 분이 네. 아마 돼야 되고 누구라고는 네. 말 못하지만 네, 네. 이런 분이 다음 법사위원장이 돼야 네,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추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는. 하여튼 이런 분이 이제 법사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네, 말씀까지 네. 들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정치 이력이 굉장히 기신데 네. 지금 이번 경기도 지사는 물론 이제 본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네, 네. 어떤 분이 이 경기도를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예. 어떤 분이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 이런 대답 말고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AI 대전환 시대니까 단순한 행정 경험보다는 이 국가의 미래, 산업의 미래, 경제의 미래, 그리고 행정의 대전환, AI 대전환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경기도의 강점을 잘 살려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의 행정 방식, 행정 그 스타일만으로는 네. 안 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에너지 문제나 뭐 또 경기도가 처하고 있는 남북의 균형에 네. 대한 격차 이런 것들 종합해서 또 우리나라 접경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대이죠. 네. 근데 경기도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네. 할 수도 있고 워낙 많은 공무원들도 굉장히 크잖아요. 복잡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시장이든 뭐든 하여튼 행정 경험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 와서 조금 더 사이즈 큰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게 이게 뭐 실험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네. 그런 행정인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도 경기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행정 경험이 없는 뭐 정치인들이 와서 이게 되겠냐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 경험은 저도 네.
내각에 있었으니까 국무위원으로서 행정 경험이 있죠. 네. 또 그리고 저는 행안위 그러니까 행안위원회를 과거에 8년간 했어요. 또 그리고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위원장을 그 당시 당 사역에 해당하는 비중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걸 지명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방의원 유급화를 제안을 해가지고 네. 청년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읍면동 기능 폐지를 하자 그럴 때 이걸 전환을 합시다 해서 지금의 행정복합센터를 그 제일 먼저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충분한 행정적인 지식 경험이 경험들이 아이디어도 냈고 그걸 있다. 전국의 표준 네네네. 선도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되신다고 하면 이제 가장 먼저 할 만한 추미애 표 공약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려드는 일이 워낙 많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내가 도지사가 네. 됐을 때 색깔 있는 공약이 있어야 하잖아요. 있죠.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여기서 일하는 자세 12가지 자세 중에 8번째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JTBC 빌딩에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에 중앙인들은 붙어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한다 이거요. 네. 예, 뭐예요? 그래서 네. 8번이 뭐였죠? 8번이 뭐냐 하면 네. 집요하게 파고들고 네. 네. 반드시 끝낸다. 네. 네. 저는 지금 이 경기도에 너무나 많은 계획이 넘쳐나요. 네. GTX만 하더라도 맞아요. A부터 H까지 H까지 있나요? 네 있어요. 아. 그런데 그러면 ABC는 일찌감치 발표가 됐으니까 그쵸. ABC 네. 노선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주 C 노선 예를 들어보면 네. 24년 1월에 착공식을 했는데 아직 첫 삽도 안 떴어요. 네. 그러니까 이 ABC 노선부터도 네. 사실은 잘 그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네네 계획대로 해야지만 되는 거지 무슨 뭐 이미 발표된 산적한 일들을 다 마무리를 짓고 진행을 그렇죠 하는 거. 파고들어서 왜 안 되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하긴. 끝까지 해내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하남시 갑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우리 지역에 위례 신사선이 무려 20년간 착공조차 못했어요. 20년간 주민들은 분담금을 4,100억 원이나 부담을 했어요. 네. 정말 열통이 터지는 거죠. 이게 네. 17만 명이 지금 그 교통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제가 그것을 2년 만에 그 해결을 했습니다. 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 네,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칠 수 있게 했던 거죠. 네. 이와 같이 이걸 일머리를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살펴보고 집요하게 파헤치고 끝까지 끝장낸다 반드시 하는 그 자세. 추미애는 성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히 네. 뭔가를 더 새롭게 하거나 네. 이런 것보다는 네. 기존에 발표된 것들 중에 진척 안 되는 것들 있으면 이제 그것들부터 먼저 찾아내서 빨리 매집을 좀 하는데 물론 저도 새롭게 뭘 하겠다는 공약이 있어요. 네. 예, 뭐 예를 들면 우리 남부에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지만 네. 북부는 소득 격차가 크고 안보로 여러 가지 규제로 발이 묶여 있어요. 네. 그 규제의 종류가 무려 8종 6종 내지 8종이나 되는 거죠. 네네네. 이런 중첩 복합 규제를 네. 해소하고 이걸 안보를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추미애표 공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약도 신뢰를 가지려면 신뢰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성과로 증명을 해 왔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그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런 2년 만에 위례 신사선을 네네네네. 해결한 것처럼. 경기 북부에 대한 네. 좀 집중적인 네. 발전 요게 이제 핵심 공약이신 거군요. 평화와 산업, 미래 네. 산업, 첨단 산업. 그러니까 요즘 드론하고 또 예, 무인 무기, 예. 또 MRO 산업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거든요. 예. 이게 미군 공여지가 22개나 있어 이미 예, 그 뭐
환경 정화까지 끝낸 네. 22개 그 미군이 쓰다가 이제 다시 그렇죠. 반납한. 반환.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법제화도 필요하죠. 규제를 풀기 위한. 예. 네, 그래서 공여지 지원 특별법도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고, 그걸 제가 도지사가 네. 이제 될 수 있다면, 네. 네, 그런 것을 펼쳐보고 싶은 그런 그 꿈이 있는 거죠. 네. 저에게는.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이제 경기 북부 쪽에 네, 규제가 네. 많은 것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아마 있겠죠. 그렇죠, 뭐 있어요. 잘 이유가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건 이제 북한과의 어떤 네, 접경에 있어서 안보적인 특성이 측면에서 있을 것 또는 같기도 뭐, 하고요. 네, 수자원 보호 측면에서 예. 네. 네, 그런 것도 네. 있을 텐데 네. 어, 그런 거와 조화를 하면서 네. 조화를 이루어내면서 풀 수 있게끔 또 이제 이게 그 산업을 하면 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공여지에 대해서 지금 임대 기간을 2, 30년 이렇게 제한해 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성이 전망이 안 되니까 민간 자본이 뛰어들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걸 장기 임대, 99년 임대 이런 식으로 또 법을 또 법에다 제한을 하는 거죠, 제가. 네.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네. 요 문제만 말씀드리면 네. 북한과 이제 예를 들어 접경 지역에 있다는 거는 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러니까 이 평화 체제가 잘 네. 뭐 문제없이 유지가 된다는 네. 확신이 있으면 네. 뭐 괜찮겠습니다만 네,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건 네. 굉장히 큰 리스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뭐 하나가 이렇게 날라오는 상황이 네. 되면 정말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런 네. 리스크를 지면서 들어갈 기업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남북 간의 평화는 사실 경기도 지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닐 거잖아요. 아니지만 예. 남북 간에도 역시 그 공존 공영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네, 저는 이미 그런 공존 공영에 대한 여러 비전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했고 또 꺼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기반의 그 신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우리 파주에 네. 디스플레이 공장을 일찍이 이제 계획을 하시고 그걸 노무현 정부에서 완공을 했죠. 네. 이런 것들이 평화가 우리의 먹거리를 10년, 20년 보장을 했잖아요. LED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를 달리는 건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디지털에 대한 기반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승계를 했고 또 평화 경제를 구상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그 파주에 네. 세계적인 공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미래 먹거리를 방산을 통해서 경기 북부 지역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평화와 미래 안보 산업이 함께 갈 수 있는 네. 그런 시대 열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이 아마 시별로 혹은 뭐 지역별로 네. 소득 격차나 이런 게 굉장히 좀 큰 편이잖아요.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네. 이거를 좀 줄일 만한 노력도 혹시 하시나요? 이렇게 되면 소득 격차가 남북 간에? 그렇죠. 아, 해소가 되는 방안도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거양득적인 그런 해결책이 되는 거죠. 네. 네. 혹은 서울시의 네. 뭐 종속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서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게 경기도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네, 산업이 네. 뭐 서울의 서쪽에 있으면 서쪽 경기도에는 또 그 네.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네, 네. 베드타운이 있다든지 네,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서울에 지나치게 좀 뭐 종속이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아니면 이대로 같이 그냥 가는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자족 기능을 네. 그 할 수 있는 네.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그 15분 도시 개념. 15분 도시는 뭐예요? 원래는 이제 이걸 제안한 분들은 네. 걸어서 15분 안에 교육, 병원, 문화시설, 직장 이런 걸 다 해결하겠다. 네. 그래야지만 기후 위기 시대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시티가 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그 도시 계획 플래닝의 일종인데 네. 이것에 착안해서 비단 걸어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주거와 뭐 문화와 교육 이런 병원, 의료 이런 것까지 네. 걸어서든 뭐 이동 수단을 타든 간에 이 15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경기도에 만들어내겠다 하는 겁니다. 원도심을 개발하든 또는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든 간에. 네, 그래서 서울과 방사형으로 연결되는 네, 네, 네. 이 800만 경기도민
너희 경제활동 인구 800만이에요. 1,400만 중에 800만이 경제활동 인구이고 예. 그 중에 20%가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 예.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줄여보겠다 하는 거죠. 아, 네. 아. 네. 그 경기도 분들이 혹시 가장 불만인 게 뭐라고 혹시 판단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조사 결과는 가장 불만이 교통이에요. 두 번째가 교통이에요? 네, 주거이고요. 그 네. 교통도 역시 서울 간의 교통이겠군요. 대체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가 서울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어서 그것을 이제 그 지역 내에 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 누가 이제 나올 텐데 네. 제일 걱정되는 후보가 혹시 있어요? 아니면 별로 신경 쓸 사람 없습니까? 아니 제가 당내나 당 바깥인 사람을 신경 쓰진 않아요. 한 번도 제 정치를 하면서 그래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네. 누가 나오든 나의 정책, 나의 예, 경쟁력으로 네, 난 뚫고 저의 나간다. 포부와 저의 원칙을 가지고 직접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운동을 해왔지 제가 한 번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뭐 상대 후보를 신경 쓰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네. 다른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네, 모든 네. 후보들 가운데 나의 가장 큰 경쟁력은 만약에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저의 경쟁력은 가장 큰 경쟁력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네. 신뢰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뢰다. 신뢰. 네. 추미애하면 떠오르는 신뢰의 정치다. 네. 신뢰. 네. 신뢰를 많이들 하세요, 우리 저 지지자분들이. 추미애가 옳았다. 추미애가 옳다. 결국은 옳더라. 뭐 이런 추미애가 얘기들. 오케이 하면 검찰 개혁도 우리 수긍해 줄 수 있어. 음,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혹시 여러 뭐 번 국회의원 생활하시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 혹시 있으실까요? 이건 내가 진짜 20년, 30년 동안 많죠 그런 일이. 그래요? 네네네. 그때 좀 더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네. 네, 사람이니까 뭐 제가 뭐 완벽하지도 않고 네네. 또 굉장히 똑똑하지도 않고 그때 이걸 좀 알았더라면 네. 더 나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들이 네, 네. 몇 개 큰 게 좀 있으시겠군요. 있죠. 네. 그리고 뭐 공개적으로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낙연 전 총리 네. 뭐 이분과 가까웠던 분들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뭐 다른 움직임들을 좀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낙연 전 총리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최근에 뭐 이재명 전 대통령 대선 당시에 뭐 지지 안 했다, 혹은 뭐 다른 짓 했다, 혹은 뭐 윤 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건 제가 일찌감치 사실은 2022년 대선 때 2021년에 경선이 있었죠. 2021년. 예. 네. 22년에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예, 있을 예. 때 21년에 네. 하반기에 우리는 경선을 했었죠. 예. 6월부터 계속 경선 준비에 들어갔었죠. 예. 그때 이미 저는 그 조짐을 봤어요. 네, 극렬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 경쟁을 극심하게 한 나머지 예. 결국은 우리 후보 확정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분들이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낙연 당시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네. 뭐 이제 그분들은 뭐 다시 이제 당 쪽으로 오시기는 어려운 분들일 것 같고. 모르죠 이제.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끝 질문은 이제 혹시 이제 당내 뭐 여러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혹시나 하고 이제 여쭤본 거라 뭐 크게 네.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이 질문은 나한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좀 서운하다든지 아니면 요 말은 내가 꼭 하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있으실까요? 질문이라기보다 저의 네. 각오라고 할까요? 네. 저는 그 원칙 있는 정치를 했고요. 반드시 성과로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은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안갑 지역의 미래 신사선을 통해서 17만 명에게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 고통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저 추미애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과로 증명해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정치력, 추진력, 또 통찰력, 미래를 준비하는 해안 이런 걸 가지고 풀어내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네. 네. 경기지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면 그 다음 스텝도 조금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저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지지자든 반대자든 이제 이거 추미애 의원의 네. 경기도지사 출마는 대권 행보의 일환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아, 그 이제 그것은 혹시 도정을 소홀히 한다 할까봐 하는 걱정도 있으신 것 네. 같은데 네.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우리 끝까지 네, 해결한다. 집요하게 집요하게. 파헤치고 네. 반드시 해결한다. 아, 집요하게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가 검찰개혁 약속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하고 법사위원장 끝까지 책임지고 또 끝내고 또 내려놨던 것처럼 네. 저 추미애의 정치는 여러분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지사 후보 네. 두 분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추미애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